확장성의 외연에서 앞장섰던 김민석이라는 사람을 때리는데 사실은 이재명을 때리고 있었다. 오늘 이제 최고위에서 어마어마한 네, 이 발언이 대사가 사실 나옵니다. 네. 이게 3차 봉창인데 이건 봉창이 아니라 죽창입니다. 정청래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 지선 책임론의 선구어. 이거는 대놓고 지금이 이재명 정권이잖아요. 윤석열 정부가 아니고 그러면 지금의 이 정권 앞에는 이재명이 붙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이재명 정권 짧습니다. 국민은 영원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놓고 오늘 가서 자기가 주로 만나는 국민 누굽니까? 딴지 게시판에 글 쓴 거 아니에요. 딴지는 영원하고 이재명 정부는 짧습니다. 지금 그 얘기한 거 라고 오해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오해인지 아닌지 한번 네. 들어가 봅시다. 자, 이 얘기를 중요한 시국 국면에 3차례 대사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과거에도. 자, 한번 볼게요. 요게 좀 좋습니다.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와 동반되는 또 대사가 있었어. 그거를 같이 봐야 정청래 대표의 의지를 좀 더 정확하게 읽을 수 있는데 뭐 깁니다만 그 대사와 함께 있던 멘트가 이겁니다. 개파보스와 낙하산으로 공천받던 시대를 마감한 것이 노무현 시대의 정치 개혁이었고 그것이 1인 1표 당원 주권 시대로 이어졌다. 이 얘기를 할 계제가 아니에요, 오늘이. 그런데 개파보스 시대를 마감했어, 노무현이. 그리고 그게 1인 1표야. 당원 주권이야. 이게 무슨 말인가? 이거 딱 한꺼번에 섞어 놓으면 지금 이재명이 개파 보수 노릇을 하려고 하는데 나 1인 1표 만들었으니까 딴지랑 가가지고 적극적 권리당원 동원해서 나 수성할 거야. 계속 난 창잡이 할 거야. 이런 의도가 아닌가로 의심되는데 볼게요. 일단은 요게 언제 때 대사냐면 볼까요?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하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하다. 국민의 지지를 못 받는 대통령의 권력은 떨어지는 가랑잎과 같다. 지탄받는 대통령은 국민을 이길 수 없다. 정권과 국민이 싸우면 끝내 국민이 이긴다. 라고 박근혜 시절에 이 대사를 썼습니다. 그렇죠. 이러면은 이 말이 어울리죠. 민주당.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 앞에서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날이 언제냐면 네. 윤석열이 파면 선고 받는 날이었죠. 그렇죠. 그리고 또 요 날도 2015년 11년 전에도 했습니다. 언제냐면 우리 세월호 투쟁 당시에 물대포에 끝내 돌아가신 우리 농민 열사 백남기 어르신. 네, 백남기 어르신 때 한 말입니다. 뭐라고요? 가장 슬픈 트윗 정청래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하다. 네. 자, 그리고 좀 더 살펴볼게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2015년 4월 4일. 정청래 윤석열 파면에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하다. 그리고 2017년에 또 한 번 했습니다. 박근혜 탄핵 심판 선고, 탄핵 선고 앞두고 정청래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하다. 확인된 것만 해도 그럼 4번이네, 4번. 자, 그랬군요. 이게 그냥 아무 뜻 없이 뱉는 말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이 사용 내에 토대로 해서 확인이 되지 않습니까? 명확한 자기 어떤 메시지가 있을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얘기는 문장 자체로만 보면 대통령께서 하실 얘기죠. 내가 열심히 일할 거고 정권은 짧을 거고 국민은 영원하고 겸손하게 하겠다 하는 거죠. 여당 대표는 내가 국정 성공하기 위해서 뒷받침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은 안 어울리는 말이에요. 문장 자체야 맞죠. 국민이 영원하고 정권은 짧죠. 그러니까 여당도 겸손하고 정권도 겸손하고 맞는 말이죠. 근데 본인이 국정 운영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 얘기는 아까 방금 말씀하셨듯이 잘못한 정권이 국민 눈높이에 맞게 하라고 비판의 맥락으로 하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본인이 통치를 하는 주체일 때만 저게 겸손의 맥락으로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보고 좀 뜨악했습니다, 사실은. 아니면 공격적인 언사로 사용된 경우는 이제 조국 대표 시절에 3년은 짧다. 네, 뭐 그런 거죠. 공격적 언사로는 그렇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거는
이리저리 봐도 이 공격에 언사하지 할 정권보다 말은 아닌 거죠. 정권보다 그 당대표 임기가 더 짧아요. 그러니까 자 지금 이게 뭐 우발적인 대사는 아닌 걸로 보이고 지금 소위 말하면 이직들의 커뮤니티가 난리 났습니다. 지금 뭐 제가 그 영상이나 사진을 가져오기가 조금 저되는 부분은 너무나 자기들 자기 네. 자의로 이걸 막 확대 해석을 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전반적으로 보수 커뮤니티에서는 아 정청래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랑 싸우는구나. 탄핵시킬지 모르니까 우리가 정청래를 지지해야겠다. 요런 난리 났죠. 분위기가 아주 엄청나게 지금 팽배합니다. 자, 요게 이제 DC 인사이드인데요. 네, 국민의힘 비대위라는 민주당 네. 열라 싸우는구나. 그러면서 정청래 수호 운동 해야겠네. 역겹지만 털보 방송도 좋아요 눌러줘야지. 이게 한두 개 있는 게 아니에요. 대세입니다 지금 현재.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전에 저런 결전불사 일사불퇴 대사를 치고 간 곳이 어디냐면 우리가 지금 말씀드렸던 딴지 게시판인데 딴지 게시판에서 올린 글을 보면 아 저는 소름이 돋습니다. 자 많은 분들 함께 해주고 계신데요. 슈퍼챗을 통해서 성종성님 글을 주셨는데 한번 소개 좀 해드릴까요? 네. 고발뉴스 응원합니다. 저도 문재인 전 대통령을 찍었고 지민 비조했습니다. 그러나 친문 세력 부활은 권리당원으로 반대합니다. 친문 세력은 반성해야 될 권력 집단이자 결코 부활에 이재명 대통령님께 부담을 주어서는 안 돼요. 권력 싸움은 알아서들 하시고요. 제발 국민 좀 생각해 주세요. PS까지 또 이렇게 달아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많은 분들 함께 해주시는데 이렇게 계속 좀 글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함께 의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정청래 대표의 오늘 이 발언 하여튼 국회에서 직접 취재를 했었는데 아 그렇군요. 네. 이걸 꼭 지적을 하고 싶어요. 이게 그 사회학적 용어일 텐데 텍스트와 콘텍스트는 구분해야 되잖아요. 텍스트 그죠? 텍스트는 그냥 그 말 자체이고 콘텍스트는 그 상황과 맥락 속에서 그 텍스트를 해석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맥락과 같은 말도 어떤 콘텍스트냐 상황에 따라 쓰이느냐가 전혀 달리 해석이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낮에 부모님이 공부 안 하는 학생한테 아들한테 공부 좀 해 이러면은 그건 부모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뭐 새벽 1시에 그걸 얘기를 해 공부해 그러면은 그 부모님 이상한 부모인 거죠. 예. 그렇게 해석이 달라진단 말이죠. 맥락이 학원에 그렇죠. 지금 뭐 정권은 짧고 국민은 길다. 이거를 박근혜 정부나 윤석열 정권에 했을 때는 콘텍스트가 제대로 말이 맞는 거죠. 근데 이재명 정권에서 그 얘기를 한다? 이거는 새벽 1시에 공부 좀 해라고 말하는 이상한 엄마랑 똑같은 콘텍스트 상황이 된 겁니다. 이건 당원들이 정말 깜짝 놀랄 어떻게 보면 이재명 정권을 대놓고 지금 공격하는 당대표 언사가 아닌가?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좀 약간 망언에 가까운 말이 나온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봐요. 네. 저는 상황 인식을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잘 모르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지적 정확하게 저도 공감하는데 그분뿐만이 아니라 네. 그러니까 정청래 친청 자기 뭐 오늘 최민희 의원 보니까 자기는 친청 아니라고 그러던데 친명이라고 그러던데 어쨌든 간에 정청래 의원과 대표와 뜻을 같이 하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같은 생각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상황 인식을. 그러니까 저는 참고로 개파가 없습니다. 지금 뭐 그냥 사안에 따라서 논평을 하니까 어쩔 때는 대통령 하시는 일에 대해서도 제 비판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인사나 이런 거에 대해서 뭐 강선 의원 때도 그랬고요. 근데 그런 거에서 좀 자유로운 편이다. 그래도 개파가 없기 때문에 누구 개파의 이익을 대변해서 말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근데 최근에 이제 제가 궁금해서 김민석 총리 개 패널 이렇게 해서 뭐 도표 돌리고 그러길래 거기 넣어놨길래 제가 뭐가 궁금했냐면 나는 김민석 개가 아니에요 이걸 하려는 게 아니라 설령 그렇다면 그게 잘못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김민석 총리에 대해서 왜 이렇게 화가 나 있는지를 설명을 좀 해줘라. 난 유튜브 유니버스를 잘 모르기 때문에 하는 소리다. 내가 뉴스에도 나가고 뉴스를 계속 보는데 총리께서 뭘 실정을 했다는 뉴스를 신문지상에서 내가 본 기억이 별로 없다. 뭐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는지가 궁금하다.
대답을 좀 구했는데 한 명도 답을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뭐 개파 나눠서 하는 거래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사람들 생각했을 때는 그 소위 뉴 이재명 그룹으로 불리는 분들이 정당과 진영의 분열을 획책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 봐요. 근데 제가 왜 개파가 없다는 말을 처음에 전제를 깔았냐면 분열을 획책하는 건 그분들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아니 김일성 총리께서 국무총리 하면서 어떻게 더 정당의 분열을 획책합니까? 대통령이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보수 쪽으로까지 손을 내밀고 있는데 어떻게 민주진영을 분열시킵니까? 순전히 분열시킨 거는 ABC 이런 거 들고 나오고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이런 것 때문에 막 윽박지르다가 이렇게 된 거거든요. 이 상황에 대해서 당대표가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사실 딴지 게시판이 아니라 어디 나오셔야 되냐면 이런 데 나오셔야 돼요. 고발뉴스에서 좀 불러주셔서 채팅창에서 욕을 하더라도 이러이러한 맥락에서 이렇게 됐는데 내가 뭐 놓치고 있었던 게 있었다고 조율해서 봉합을 해야 돼요. 그죠? 근데 그거를 안 하시는 게 제가 봤을 때는 탄압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나 봐요. 근데 그게 전혀 아닌 상황이거든요, 지금. 상황 인식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정청래 대표와 네. 뉴스공장 김어준 씨의 비정상적인 밀착. 그러니까 다른 소리가 틈입할 여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김어준 씨 같은 경우에 제가 오랫동안 소통을 해온 분이긴 한데 자기가 일단 딱 고집이 딱 시작되면 남의 말이 안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기자들은 제일 싫어하는 유형의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기자는 팩트로 대화하다가 자기 팩트가 틀린 거 확인하면 바로 꼬리 내리고 잘못했습니다 해야 되는 네, 직군이거든요. 근데 팩트 잘못을 지적해줘도 그냥 자기 그냥 신념으로 밀고 나가버리면 이게 대화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적이 몇 번 있었는데 단 한 번도 사과하거나 팩트 정정을 오류 수정한 적이 없어. 그래서 그런 친구와 친하게 지내면서 상호 어떤 그 이해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이제 상당히 좀 자기 수정 능력을 상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를 보면 결국은 그 주류의 피해의식이죠. 그러니까 뉴 이재명이 전반적으로 성 안으로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성 안에서 가지고 있던 자신들의 특권적인 어떤 자기 기득권이 훼손된다고 느끼는 이런 유시민 뭐 정청래 김어준 류의 분들이 목소리를 높이면서 제일 그 소위 말하면 그 확장성의 외연에서 앞장섰던 김민석이라는 사람을 때리는데 사실은 이재명을 때리고 있었다 하는 것들이 이제 지선을 마치고 정청래 대표 행적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이제 이재명을 타격을 하는데 말은 또 이렇게 합니다. 머니투데이. 정청래 지지층 집결지 딴지 게시판에 고뇌의 결론 늘 이 정부 성공. 네, 말로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라고 꼭 해요. 저 하은기 소장님 왜 웃으세요? 정청래 대표께서 민주당 지지층의 지지를 받는 과정을 생각해 보면 스스로를 당 대표 이렇게 해서 항상 상대에 대해서 전선을 긋고 공격수 역할을 해왔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해왔죠. 정치의 본령이라는 것은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한데 모아서 싸우기도 하고 대화도 하고 해서 사회적 합의를 창출하는 거거든요. 갈등을 조율해서. 그게 본령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정청래 대표께서는 그런 정치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김민석 총리가 주재했던 대학생들과의 간담회 같은 거를 주재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없는 사람이야. 우리가 윤석열 같은 사람이랑 전선을 그었을 때는 그 사람이랑 무슨 대화를 해서 무슨 갈등을 조율하겠습니까? 공화정을 타격하는 사람인데 싸울 때는 법사위에서 그렇게 다부지게 하는 게 좋죠. 그렇죠. 지금 그 역할은 뭐 성공적이었다고 봐요, 저도. 지금 집권 여당이잖아요. 집권 여당인데 당 내에서 일어난 분열이나 갈등도 조율을 못 하는데 더 넓은 계층의 어떤 국민들의 갈등, 2030 내에 뭐 젠더 갈등도 있고 세대 갈등도 있고 얼마나 복합 갈등이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소수자들이 그 갈등 상황에 놓여 있고 그런 거 어떻게 갈등하면 그걸 어떻게 봉합하고 어떻게 조율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조국 대표에 대해서 실망한 이유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실 당내 그 성추문 문제도 사실 좋은 기회야. 자기의 어떤 그 조정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그 기회를 발로 차고
자기의 멍해로 만들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역할이나 본령에 대해서 떠올리질 못하니까 이번 지방선거에서 어떻게 하냐면 내란 청산이라고 뭐 말해요. 내란 청산. 내란 부분은 사법으로 넘어가 있는 경우가 상당수고 국회 내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보충하고 감시하고 해야 되는 거지. 지방자치단체장이 무슨 내란 청산을 합니까? 사실은 그렇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명시적으로 얘기를 해줬어요. 예, 기억나십니까? 다시 한번 김대중 선생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래서 김대중 정신 철학이 뭡니까? 서생의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 감각 사이에서의 균형. 막스 베버도 비슷한 취지로 항상 이야기를 하시고, 그래서 지금은 집권 여당이 됐기 때문에 네. 성을 차지했단 말이죠. 성을 막 때려 부술 때에 그 장수도 필요했지만 이제 성을 차지했기 때문에 성으로 끌어들이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그렇죠. 그러면서 김대중 선생님의 철학을 또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런 집권 여당의 대표가 필요하다라고 이재명 대통령은 정청래 말만 안 했지 정청래한테 그걸 얘기를 한 겁니다. 사실상 말했죠. 자기가 내가 당대표 때 유능하고 강하고 이기는 정당을 약속했는데 지금 강하지도 않고 유능하지도 않고 이기지도 않는 당이 돼버렸어. 그러면 책임자는 누굽니까? 당대표를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유시민 작가께서 대통령을 평가하기를 개발도상인 이렇게 평가한 적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아주 정확했어. 뭐 기초단체장 할 때랑 광역단체장 할 때랑 당대표 할 때랑 점점 달라지고 그 역할에 맞게 하시더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정청래 대표는 자기 성공의 감옥에 갇혀 있어요. 자기가 이때까지 성공했던 모델에 갇혀 있어요. 당대표, 여당 대표는 저 역할을 하는 게 아닌데 더 넓은 민주당으로 만들고 그게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을 성공시키는 뒷받침할 수 있는 역할이 돼야 하는데 자꾸 야당처럼 하시잖아요. 예전에 본인이 성공했던 것 국민의힘이랑 잘 싸우고 선명하게 얘기하고 이 역할, 이 감옥에 지금 갇혀 있어요. 지금 민주당 당 대표로서의 본령에 충실한 게 아니라 법사위원장 정청래, 과거의 법사위원장 정청래로서 계속 연장해서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손해에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본인이 다시 당대표 도전할 거 아닙니까? 그죠? 평가를 받으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복귀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오늘 뭐 최고위 회의에서도 메시지가 우리 이제 국민들은 이재명의 국민으로 1년을 진짜 심화 학습을 했잖아. 아, 국정이라는 거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리고 네. 어떤 사안 조정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다음에 일머리는 이렇게 잡아서 일은 이렇게 만드는구나. 다 했는데 오늘도 뭔 소리를 하는데 그냥 국민 이기는 정권 없고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 그리고 이거 무슨 말이에요 이게? 항상 국민의 마음, 민심을 살피는 자세가 여당일 때나 야당일 때나 항상 필요한 우리의 기본 자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니 지금 잠실도 안 가면서 민심을 살피는 자세 무슨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메시지가 없어. 여당일 때와 야당이 달라져야 된다라고 대통령이 그렇게 언급하셨는데 여전히 똑같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자, 그래서 머니투데이가 보도한 딴지 게시판에 글을 한번 볼게요. 자, 여기도 보면 그냥 야당 대표 시절 자기 법사위원장으로서 탄핵하던 그 순간에 그 머물러 있어. 볼까요? 이재명 정부 성공과 6.3 전국 동시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쉼없이 달려왔다며 많은 고뇌와 회한의 밤을 보내고 있지만은 결론은 항상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한 다짐과 결의라고 했다. 뭔 소리인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늘 처음처럼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국민들한테 이런 메시지 안 하잖아. 근데 지금 딴지 게시판에 올린 글입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는 언제나 요거는 이제 최고위에서 한 얘기군요. 네. 자, 요거는 됐고. 자, 문장 좀 더 보실까요? 네, 요렇게 글을 올렸어요. 딴지 게시판인데. 역사는 직진하지만 결코 후퇴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고.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 만세. 그리고 그동안 바빠서 이곳에 못 왔습니다. 앞으로 가끔 문안 인사 드리겠습니다. 늘 처음처럼 감사합니다. 자기는 자기의 마이웨이를 계속 가겠다. 딴지 게시판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근데 이게 딱 그 게시판에 딱 글 올리면은 한 10,000명 이상이 보고 1,000명 정도가 동의하면 그리고 이게 이제 엄청나게 전파력이 있기 때문에 네. 충분히 요 세력으로 자기가
당권 유지할 수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겠죠. 그 딴지 게시판을 제가 뭐 즐겨 이용하진 않지만 네. 그래도 우리 지지자들이 있는 곳이니까 무슨 생각하는지는 이제 볼 때가 있잖아요. 지난 지방선거 기간에 딴지 게시판은 조국 혁신당 지지자들이었어요. 조국 혁신당 지지자들이었다고요. 물론 그 중에선 당원들도 있겠고 민주당 지지층도 중첩돼 있겠죠. 네, 사실상 뭐 이분들을 싸잡아서 뭐 이분들 생각 올릴 수 있는 거니까 뭐 얘기할 수 있지만 민주당 당 대표가 지금 지지층끼리 이렇게 얼굴 붉히고 있는 상황에서 거기 가가지고 저렇게 덕담 나눌 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쓸데없는 오해만 빚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상황을 계속 인식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거의 당 쪼개지기 직전에 어떤 지금 그 얼굴 붉힘이잖아요. 당 대표가 이거는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제가 지방선거 끝나고도 평가하는 거 들어보니까 많이 암울해요, 사실. 빛나는 승리고 뭐 혼자 다른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민심을 살피겠다는 말씀만 하실 게 아니라 실제 민심이 어떻게 표심으로 드러났는지를 겸허하게 좀 봐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딴지 게시판이 민심이 아니에요. 결국은 이제 합당을 했어야 되는데 저 문 정권의 회복을 위해서라는 말은 빼지만 합당했어야 되는데 그 김민석 등의 소위 말하면 명파리 세력들 때문에 합당 못해서 졌다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합당하면 부산 울산도 졌어요. 제가 봤을 때. 합당했으면 더 크게 졌어요. 부산 울산도 졌어요. 제가 네. 봤을 때. 자, 여하튼 사퇴 인식이 저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딴지 게시판에 복귀를 신고한 이유는 뭐냐면 딴지 게시판 유저들로 하여금 나와 함께 좀 싸워달라는 것으로 밖에 볼 수가 없고 실제로 저 복귀 신고 이후에 다른 일반 커뮤니티들 있지 않습니까? 뭐 클리앙이나 이런 커뮤니티에 딴지 게시판 유저로 보이는 사람들, 뭐 그분들의 표현입니다. 네. 엄청나게 정청래가 지금 핍박받고 있고 결국 이렇게 되면 우리는 이재명을 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취지의 글들이 엄청나게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사실 생각해 보면 보안 수사권이라는 것도 뭡니까? 보안 수사권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했던 딴지 게시판의 논리는 우리는 노무현에 이어서 이재명을 잃고 싶지 않다였어요. 이재명을 사수하기 위해서 보안 수사권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재명 본인 당사자가 한 사람의 그 수사 과정의 피해자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며 경찰권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고려해 보자라는 것이었어. 그리고 대통령은 그래도 국민들이 검찰이 그렇게 네. 믿을 수 없고 싫으니까 국민들이 싫다면 할 수 없는 거지. 뭐 일단 시행해보고 필요하면 뭐 개선책을 만들면 되는 거지라고까지 물러났단 말이야. 근데 계속 이걸 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변질이 됐냐면 대통령이 국민들 속였네, 뒤통수 쳤네, 이재명 탄핵할 거야 라고까지 봅니다. 그러니까 이 보안 수사권 이슈도 저는 그렇게 건강하지 않다. 그 박은정 의원이 보안 수사권 이슈 때 노무현의 유족으로서 우리는 이거 하는 거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노무현 대통령께서 만약에 살아 계셨으면 검찰 개혁을 노무현의 유족으로서 해달라고 하시겠어요? 아니면 국민의 편익과 권력기관 간의 견제 기능을 살려서 하라고 하겠어요? 아니 근데 당연히 부자였겠죠. 재밌는 게 재밌고 황당한 게 국회에 노무현 대통령의 유족은 국회의원이 계세요. 박상원 의원이 계신데 박상원 의원 이거 반대한다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검찰개혁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반대하고 계시는데. 저한테 많이 공격하는 게 그거예요. 제가 너무 저기 T처럼 이렇게 사이코패스처럼 소시오패스처럼 얘기해서 죄송한데 민주당 지지층의 뜻을 거스른 검찰개혁안은 반대다라고 해요. 왜 검찰개혁안을 민주당 지지층의 뜻에 맞게 해야 됩니까? 검찰개혁에 영향을 받는 건 보편 국민인데. 전 국민이죠. 예? 그렇게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특정 정파가 그러면은 복수하듯이 무슨 그렇게 정념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 검찰의 기능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상당수의 사람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안 방안에 동의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논리로 따지질 않고 자꾸 뭐 민주당 지지자의 뜻, 뭐 노무현 대통령의 유족으로서 그렇게 감정적으로 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게.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이지은 대변인의 망언에 대해서 다뤄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 이거 제가 오늘 새벽부터 준비를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만두셨잖아요, 그죠? 아니 그만두는 문제가 아니라 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지은이라고 하는 대변인을 중심으로 한 정청래 대표 그 주변 무리들이 네. 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얼마나 잘못된 팩트에 근거한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지적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게 결국은 지선의 패배를 인식 못하도록 네. 만드는 장애물이기도 하고, 또 이게 결국은 향후 전대 과정에서 주된 싸움의 이슈가 될 것이므로 이 부분은 좀 저희가 좀 제대로 짚어야 되겠다라는 측면에서